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토끼 같은 딸 하나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결혼 15주년인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면서도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마침 주말이라 오랜만에 저희가 자주 데이트하던 레스토랑도 예약해놓고 아내가 일어나기 전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으니 개운해서 행복한 기분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다 보니 문득 오래전 아내와 있었던 즐거운 일들이 하나 둘 떠올라서 추억도 남길 겸 사연을 보내봅니다. 때는 20대 후반 한창 취업 준비하느라 바쁠 시기에 정신도 못 차리고 놀기만 하던 철없던 시절이었죠. 당시 취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다가 그만뒀던 때라 더 보상 심리로 인해 놀러 다니기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많이 가지며 헌팅을 하기도 하고 여자들과 노는 재미도 포기 못하는 그런 청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며 자기 집에서 술판을 거하게 한번 벌여보자고 하는 거예요. 마냥 술 마시는 게 좋고 사고 치는 게 좋던 그때 저와 친구들은 신이 나서 술을 한가득 사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죠. 다만 일을 하고 있던 친구들도 많아서 모일 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 저 포함 3명만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집들이 선물도 하나 사가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친구 집은 처음 가보는 거라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친구 방에서 어렸을 적 사진도 보고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설마 부모님이 벌써 오셨나 싶어 다들 숨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신이 난 듯 연극 배우라도 된 것 마냥 노래를 고래고래 부르는데 열심히 하는 것 치고는 되게 못 불러서 다들 입가를 실룩이며 웃음을 겨우 참고 있었죠. 친구는 자기 여동생이라며 부끄럽다고 얼른 나가서 말린다 했는데 우리는 너무 웃겨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말렸어요. 그녀는 가면 갈수록 가관인 노래 실력으로 고음까지 내뱉는데 삑사리가 나서 결국 빵 터지고 말았죠. 저희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으니까 여동생이 그제서야 누가 있나 싶었는지 문을 쾅 열고 들어왔고 저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오빠 얼굴을 확인하고는 미쳤냐며 친구들 데려왔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도 이미 한창 배꼽 잡고 웃는 우리를 말릴 수는 없었죠. 그녀는 화가 난 듯 씩씩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갔는데 그 모습도 왠지 모르게 웃기고 귀여워 보였어요. 친구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는 정말 못 부르지만 그 환한 얼굴과 몸짓까지도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이미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을지 몰라요. 아무튼 한바탕 그렇게 재미난 일이 생기고 우리는 더 분위기가 업되어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여동생 표정 봤냐며 왜 이렇게 웃기냐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하여간 남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부어라 마셔라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지 여동생이 다시 들어왔고 폭명스럽게 이제 꺼지라며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안 가면 부모님한테 이른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얼른 가겠다며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저희 보기가 답답했는지 그녀는 저희랑 같이 치우는 걸 돕기 시작했고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좋은 향기에 왠지 모르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강렬한 그녀와의 첫 만남이 지나가고 저는 그 뒤로 계속 친구 여동생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한 번만 더 보고 싶고 화나서 퉁퉁거리는 얼굴조차도 너무 귀여워 보였던 그 모습이 마치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저는 염치 없지만 친구에게 너 여동생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 조르기 시작했고 역시나 친구는 미쳤냐면서 저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진지하다고 너가 믿을 때까지 내가 진짜 똑바르게 살아본다고 한 번만 고민해달라 했죠.
그 뒤로 저는 그녀를 생각하면서 직장도 꽤나 번듯한 곳으로 구했고 돈도 열심히 벌면서 건전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지나니 친구가 그제서야 여동생이 싫다 하면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며 만남을 주선해 주더라고요. 카페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빨간 머리띠를 이쁘게 하고 원피스를 입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커피를 마시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와 부끄러웠는데 그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싱긋 웃으며 제가 그렇게 예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사실 그때 자기가 추한 모습을 보여서 조금 그렇지만 그때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솔직히 말했죠. 그녀는 자기 또한 바보 같은 친오빠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괜찮다 생각했다면서 은근슬쩍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훈훈한 분위기에서 소개팅을 마쳤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친구는 틈만 나면 여동생을 괴롭히거나 마음 아프게 하면 혼쭐 내준다며 장난을 쳤는데 그럴 때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죠. 아무튼 그녀가 삐질 때도 화났을 때도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니 제대로 사랑에 빠졌구나 싶었고 정말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든 늑대 같은 본성을 드러내 잠자리 한번 해보려고 안달이었는데 그녀는 너무 소중해서 그런지 오히려 아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손잡고 뽀뽀하는 정도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다음 단계는 거의 밟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살짝 취한 그녀가 저에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왜 오빠는 자기한테 모텔 가자는 말을 안 하냐며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거냐 말하다가 결국 울더라고요. 제 배려가 그녀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됐을 수도 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우는 그녀를 달래줬죠. 그리고 그날 저희는 경사스러운 첫날 밤을 보냈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저에게 온 몸을 맡기던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뜨겁게 사랑했죠. 거사를 치룬 뒤 다음날 살짝 부끄러워하는 그녀를 꼭 안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는지 아직도 그때가 떠오르네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결국 결혼까지 가게 됐고 이제껏 크게 싸운 적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대화도 잘 통하고 애교도 가끔 부리는 이쁜 아이라 정말 저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는 매형이 된 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고 여전히 그때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크게 노래 부르던 일은 술만 마시면 꺼내어지는 썰이에요. 이제 그만 우려먹으라며 팔을 툭 치는 아내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아무튼 이제 곧 아내가 깰 것 같아요. 오늘 행복한 15주년 기념일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어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보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집안이 어려워져 학기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직접 벌어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학교 다른 동기들은 술도 마시고 좋은데 놀러도 가고 남자친구도 사귀며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때 저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도 돈을 벌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는 식당 서빙 편의점 같이 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만 하다 보니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웠죠. 그래도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와중에 저에게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학교 생활 중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있었죠. 1학년 때 전공서적을 구입할 돈도 없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수업을 듣던 도중 그 선배는 저에게 선뜻 본인의 책을 물려주며 쓰라고 하였고 생리대는 부족하지 않냐며 같은 여자로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챙겨줬어요. 타지에서 혼자 돈을 벌며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저도 도움받은 게 너무 고마워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는 날이면 그 선배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도움을 받는 선배지만 단짝 친구처럼 친해져서 종종 그 선배의 집에도 놀러 가곤 했어요. 선배의 집은 대학생에게 자취하라며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줄 정도로 부유했죠. 저는 우울하고 외로울 때면 선배의 집에 찾아갔고 그럴 때마다 선배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선배는 부유한 집안 출신답게 예쁘고 고상하고 항상 본인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가면 화장품과 화려한 옷들이 가득했죠. 자연스럽게 많은 남자들이 그 선배에게 접근했고 그중 제일 멋지고 잘생긴 남자를 골라 사귀곤 했죠. 저는 선배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아 가끔은 선배가 부럽기도 하고 왠지 모를 시기와 질투도 조금씩 느끼곤 했어요. 지금 선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도 학교에서 잘생기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저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잘생긴 외모에도 언제나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해서 여자라면 한 번쯤 선배의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상상을 했을 것 같았어요. 선배의 집에 놀러가서 선배와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선배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선배가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했는지 약봉지를 사들고 찾아왔죠. 정말이지 완벽한 남자친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선배는 왠지 모르게 남자친구에게 차갑게 대하며 약봉지만 주고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도래 사이에 괜히 제가 껴서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집에 가봐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선배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며 왜 애한테 눈치를 주냐며 제 눈앞에서 면박을 주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분위기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술을 좋아했던 선배는 기분이 조금 풀렸고 그렇게 우리 셋의 술자리가 시작됐죠. 다행히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선배의 남자친구는 온갖 선배의 비위를 맞추며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선배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술을 급하게 많이 마셔 빨리 취해버리고 말았죠. 선배는 갑자기 정신을 놓고 어지럽다며 소파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갑자기 저는 선배의 남자친구와 둘만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선배 남자친구라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눈앞에서 보니 정말 잘생긴 남자였어요. 둘이 술을 몇 잔 더 마시다 보니 선배의 남자친구는 저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본인을 탓하고 나무라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부터 그동안 사소하게 싸웠던 얘기까지 술김에 저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내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고 계속 이야기를 듣기 위해 취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술이 조금 취한 상태로 한참 동안 선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감정에 동요가 생겼어요. 저는 집이 어려워 남자도 못 만나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선배는 부유한 집에 우월한 외모를 지니고 태어나 이렇게 잘생긴 남자에게도 막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 갑자기 시기와 질투를 넘어 화가 나기 시작했고 선배 남자친구와 선배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선배 남자친구는 본인 이야기를 들어주며 동감해주는 저에게 내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선배의 남자친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저는 대놓고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배의 남자친구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했고 그 다음은 위로를 해줘야겠다며 옆으로 가서 선배 남자친구에게 안기고 말았죠. 선배 남자친구는 그 순간 제 시그널을 알아채고 저에게 격렬한 키스를 했어요. 저도 선배의 남자친구에게 녹아들며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죠.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선배 몰래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스릴 있어서 저는 빨리 흥분하고 말았고 선배의 남자친구도 그런 사실에 흥분했는지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어요. 선배의 남자친구는 한 번 쏟아낸 뒤에도 멈추질 않았고 저에게 처음 본 순간부터 하고 싶었다는 달콤한 말을 하며
그날 밤 선배 몰래 저와 사랑을 몇 번이나 가졌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선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에게 잘 잤냐며 먼저 잠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순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선배에게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남자친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제 스스로 위안을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배의 남자친구와 밤에 만나 사랑을 나누었어요. 저는 그 며칠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도중 선배에게 모든 걸 들키고 말았어요. 선배의 다른 친구가 저와 선배의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말해버린 것이었죠.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는 선배에게 오히려 저는 제 진심을 말하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때는 선배의 남자친구와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다 필요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 행동에 저는 곧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말았어요. 선배의 남자친구는 선배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제가 먼저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냈다며 변명을 했고 저를 나쁜 여자라며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던 선배를 잃었고 잠시나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도 잃고 말았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지만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